책임만 지려고 도망가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저희 여기가 저 논산 어느 지역이 논산시 양촌면. 양촌이야. 예, 양촌. 그럼 이쪽에는 토경이 많은가요? 토경도 많고 고설도 많고 다 많아요. 그 많아요. 예. 저희 이거 이게 저 한것만 저기 이제 며칠 됐죠? 한 일주일. 일주일이야.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뭐 맹물만 3번 줘봤어요. 근데 지금 쑥 커버렸죠? 예, 좀 컸어요. 예. 컸는데 이게 지금 잎이 엄청 좋아져 버렸죠. 갑자기 잎이 커지고. 예. 그런데 좋아지는데 어떤 에너지를 썼냐면 여기에서 이때까지 우리가 한기를 너무 많이 쓰고 잎이 안 자라고 있던 요래 가만히 있던 잎 있죠. 그 에너지를 사용해서 쑥 자랐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이게 큰 거는 좋다는 거죠. 컸으면 이게 몇 센치냐는 거죠. 컸으면 우리가 전에 잎의 센티미터가 좀 작았잖아요. 전에 잎이 우리가 앞에 잎이 요거는 9cm거든요. 10cm가 안 되거든요. 지금 갑자기 쑥 큰 잎들이 얼마까지 컸냐면 지금 10cm 컸잖아요. 1cm 컸거든요. 1cm 면적이 크면 딸기 한 개 늘린 거예요. 갑자기 좋은 것처럼 쑥 좋아졌잖아요. 그럼 1cm가 컸다는 거예요. 1cm가 크면서 꽃대도 쭉 따라 올라오죠. 지금 따라 올라오고 꽃도 예쁘게 쭉 퍼져나오잖아요. 그러면 일액도 잘 뱉고 일을 잘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침에 와서 또 한기를 마음대로 확확 시켜버리면 그 당시에 또 살짝 나빠져요. 왜 그러냐면 이게 쑥 컸으면 부드럽고 지금 조금 연하잖아요. 빨리 컸으니까. 그러면 탈수도 빨리 되거든요. 탈수도. 그러면 요 잎이 요 쉐잎이 나온 게 요 잎하고 같아야 되는데 지금 약간 자르죠. 예, 요 길이가. 그러면 전엽은 지금 여기 쉐잎은 10cm, 그 먼저 잎은 몇 cm 하면 16cm거든요. 그러면 요거 더 큰다 해도 6cm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더 따라 올라와야 되는데 못 따라 올라온다는 건 또 엊그저께 바람 불고 이럴 때 환기량이 많았다는 거예요. 물을 뿌려가지고 섭을 채워가지고 빠른 시간에 키웠는데 또 빠른 시간에 탈수가 된다는 거예요. 왜? 빨리 커서 부드러우면 우리가 이게 연하게 키워놓으면 금방 시들죠. 그게 나이를 먹어야 안 시들잖아요. 그럼 생육은 빨라졌는데 시들림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 쑥잎은 쉐잎은 전엽하고 키가 같거나 작아도 조금 작아요. 온도가 낮거나 조금 차이 나야 되는데 우리는 보면 키가 이만큼씩 5cm 차이 나버리면 조금 있으면 티번이 와요. 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잎들은 지금 그 잎의 크기가 지금 큰 게 이제 10cm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꽃대를 물은 것들은 이제 잎이 많이 안 커요. 키우기 어려워요. 꽃대를 물은 것들은 지금 꽃대를 물은 것들은 많이 키울 수 없는 단점이 있는데 이 꽃대를 물었더라도 지금 앞에 잎들이 8cm, 그 다음에 이제 요것들이 8.5 올라가고 있거든요. 올라가는데 빠른 시간에 키워야 돼요. 지금 빠른 시간에 못 키우면 우리는 또다시 그 생산량이 감소하거든요. 그거는 어디에 있냐면 잎이 일을 하자면 함수량을 가지고 있어요. 꼭 영양도 가지고 있고 수분도 꼭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 바람이 하우스 안에 들어오면 선들선들하면 반바지 입고 런닝 입었을 때 견딜 수 있는 정도 돼야 돼. 우리가 반바지 입고 온도로 얘기하면 몇 도 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한 28도 정도로 끌어올려야죠. 28도. 예. 그럼 우리가 들어오면 겨울 옷 입고 다니는 하우스 멀쩡하잖아요. 그럼 생산량이 아주 다운된 거죠. 지금 이제 딸기는 수정되고 있고 꽃대도 연방 나와야 되는데 야방까지 다 분화되어 있잖아요. 그럼 곧 나와가지고 생산해야 되는데 선들선들하고 있으면 얘가 더디 커요. 습도로 얘기를 하면은요, 습이 있어야지 잘 자라신다고 하잖아. 예. 습으로 이제 수치로 얘기하면은 몇 프로? 수치하고는 다 맞질 않아요. 그래도 대략.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섭을 올리면 온도가 올라가 버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못 맞추죠. 한기를 양을 좀 줄여가지고 온도를 약간 잡아주면 그 섭이 좀 올라가거든요. 근데 섭을 잡으면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리고 그 두 개를 갖다 맞출 수 없거든요. 이게 우리가 그 온도를 한 그 좀 올리가 잡고 27, 8도로 잡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맹물 시비를 해가지고 함수량을 끌어올리면 되죠. 그리고 이 입속에 맹물 시비라면 조금 있으면 얇아져요. 두께 안 만져봐서 이게 좀 얇아져요. 이제 쑥 얇아지거든요. 그죠? 맹물 시비하면 예. 얇아진다고요? 맹물 시비하면 왜 얇아지냐면 옆면 시비에 영향을 가지고 회전해야 되는데 자기 거로서는 좀 부족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조금 있으면 얇아가 그냥 뽀쪽뽀쪽 올라올 거예요. 이 말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딸기의 영향을 끌어올리가 쓸 건데 뿌리가 일하는 것보다도 저 잎의 탈수라든지 자라는 양이 많으면 쉐이프를 큰 걸 못 만들거든요. 쉐이프를 더 큰 걸 만들어내야만 우리가 커진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면 요 잎은 갑자기 잘 만들어지는데 요 잎에 가서는 그 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꽃대가 여기서 크면 자라기 때문에. 꽃대가 곧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이 꽃대가 나오면 안에 이거는 꽃대로 가는 그 영양 있잖아요. 그게 많이 가거든요. 꽃대가 관이 커요. 굵게 나오니까. 그럼 자기 잎으로 먹는 것도 꽃대가 많이 먹거든요. 그럼 요 잎은 지금 몇 센치로 만들었냐면 8.5cm. 그러면 요 잎은 몇 cm? 완전히 쑥 줄어버리죠. 양이. 그럼 요 잎을 더 크게 만들어야 이하방에 갇히는 힘이 되는데 지금 여기 상태로서는 큰 잎이 여기서 하우스에서 저 안쪽이 좋은가요? 여기가 좋은가요? 저쪽이 조금 낫지 그래도. 낫지? 왜 그러냐면 저쪽에는 사람이 안 움직이니까 환기가 작게 돼가지고 섭이 좀 높았다. 그 탈수가 더 작은 거예요. 잎에. 저쪽에는 좋고 이쪽에는 조금 차이 날 거예요. 어떤 농가들은 저쪽하고 이쪽에 많이 차이 나는 데 있어요. 그러면 이 하우스는 좀 덜 앉았잖아요. 안쪽으로. 저 길 높이보다. 그러면 저쪽하고 이쪽은 많이 차이가 안 나는데 약간 등에 얹힌 하우스 있죠. 그런 하우스들은 앞쪽 뒤쪽이 많이 차이요. 바람살이 세다는 거죠. 그리고 양쪽에 들어오는 위치에 따라서 또 바뀌어요. 가에 거는 뒷번에 없고 안쪽에 뒷번에 안 오고. 그럼 잎의 탈수라는 거죠. 잎에 탈수를 돼서 안 자라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맹물을 뿌리가 자라게 하면 또 단점이 또 와요. 잎 두께가 얇아지거든요. 그 잎 두께가 얇아지고 부드러워지거든요. 그거를 잡아내는 게 이제 골드 칼라와 골드 그린에서 영양을 공급시키고 맹물을 뿌려서 지상부에서 좀 더 도와줘야만 힘이 강해져. 이 구조가 자세히 보면 꽃대는 잎에서 달려있는 상태에서 몸통에서 관부에서 이게 관이 굵어요. 자기는 이 하나만 열리도 씨앗을 잘 열리도 자기 생존이 된다는 거죠. 열매를 열어서 씨앗을 남길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힘을 다 써버리려고 그래. 그런데 우리는 1화방, 2화방 계속 따먹어야 되기 때문에 적관하잖아요. 꽃소금도 하고. 그러면 그 양을 수확하겠다는 거죠. 최고 큰 게 여기는 11cm거든요. 잎이. 그러면 저 안쪽에는 이것보다 더 클 거 아니에요. 좀 그죠? 그러면 이 하우스는 낮게 있기 때문에 저기하고 여기하고 바람살이 많이 차이 안 나요. 그래도 우리가 여기로 들어오면 문 앞에 들어오면서 한 번씩 들잖아요. 거기에서 바람살 흐름이 조금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쪽이 많이 차이 나면 여기를 가려야 돼요. 그러면 요 입구가 좀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으면 입구에 저 안에 안비닐이 돼가지고 그 바람이 위로 들어오도록 좀 가려줘야 돼. 그래 많이 차이 안 나면 둬야 되는데 지금 양쪽 각 고름 보세요. 뭐 좀 딴 거 심은 거 이게 같이 똑같은 심은 거죠. 네. 쬐면하잖아요. 조그만하죠 여기는. 그죠? 그럼 결국에 저 바람이 들어 말라서 그래. 그쪽은 전데 쬐면하잖아요. 그죠?
씹어놓고 바람 많이 타는 거지. 뭐. 예, 힘을 놓고 난 다음에 계속 바람이 맞으니까 그래. 지금 요걸까지도 장이 있는데 요걸 같은 경우는 쭉 고르잖아요. 요쪽도 요쪽 볼때기 낮아요. 바람 들어온 자리가.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잎의 탈수를 정확히 못 봤다는 거거든요. 탈수만 봐도 우리가 생산이 늘어요. 그러면 탈수를 잡아내고 여기에다가 골드그린 골드 칼라에다가 설탕까지 혼합해서 쓰면 잎 두께가 두꺼워서 일을 잘해요. 아주 일을 잘해요. 그리고 설탕을 섞어 쓰는 이유는 그 웃자람을 방지해줘요. 그리고 설탕 자체가 영양소로도 좋습니다. 효과가 좋아요. 영양도 좋고 웃자람도 잡아주고. 흑설탕이 좋아요? 백설탕이 좋아요? 백설탕이 좋아요. 백설탕이요? 예, 정제도가 높고 그 우리가 구매하기도 쉽고 백설탕 큰 포대 있잖아요. 15kg짜리. 그거 사다가 쓰면 돼요. 골드그린이라고요. 골드카라고. 예. 열매시비 할 때 이제 물 줄 때 예. 예를 들어 갖고 맹물을 2번을 주고 예. 이틀 지나서 3일째 돼서 이제 골드그린이나 골드칼라를 이제 같이 혼합해서 이제 뿌리면 되는 거예요? 예. 예, 맹물 시비는 왜 맹물 시비를 하냐면 탈수량을 보충해 주는 것도 있고 잎에 있는 영양소를 빨리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맹물 시비를 안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연면 시비 해야 되는데 맹물 시비를 하면 3일에 한 번씩 연면 시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맹물 시비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맹물 시비 하고 있다 3일째 되는 날 그 골드컬이랑 같이 설탕을 같이 주라고요? 예. 3일째? 예. 그 이제 또 거기에다가 골드 그린을 물 한 말에 20리터에 60cc, 설탕 60g, 그 다음에 염화가리 20에서 40 정도로 쓰면 잎 색깔이 약간 연해지고 형식 기능이 빨라져요. 잎에 있는 더 빨리 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산성이 그 2하방, 3하방 때 가면 엄청 빨라져요. 빨라져요. 그리고 잎이 둥글고 약간 연한 빛이 돼요. 두껍고. 둥글고 두껍고 연해야 된다. 여기 최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잎이 보통 뭐 딸기밭에 가면 선들선들하게 잎이 약간 쪼봇하게 이래 있죠. 그럼 생산이 안 나와요. 쪼봇하게 해가지고 뻣뻣하게 안 크면 안에 쏙잎 키가 작아지거든요. 그러면 잎에는 영양이 있으나 해전은 안 한다 소리거든요. 그러면 1하방 따기 전에도 티분 오는 사람 오잖아요. 그럼 꽃피고 이제 이래 했다고 환기를 혹시 그 할까 싶어서 환기를 늘려주잖아요. 그러면 키가 작아지고 잎에 있는 영양소 그냥 구도가 못 움직여요. 함수량 부족 탈수로. 그러면 그러다가 어째 기분 좋은 날 함수량 맞아가지고 쑥 크면 일액을 뱉어가 타버리는 거예요. 항시 이렇게 그 안정적으로 자기 잎에 수분이 맞아 회전을 하면 그 티분이 안 와요. 근데 티분의 주 원인은 결국엔 잎 속에 함수량 부족. 그럼 탈수라는 결론이거든요. 그럼 매년 농사 지면 그 요 가쪽 여기 티분이 잘 온다는 결론이겠죠. 갓줄. 여기. 요쪽이 안 크고 애를 많이 먹이죠. 네, 딸기도, 봄에 가야 커. 예, 봄에 가고 딸기도 못 따고 결국에 요 원인은 우리가 만들어준 거죠. 그러면 요 척장에 여기 조금 비닐을 달든지 해가지고 요걸 갖다가 그 보호를 해줬다면 키도 똑같이 커져. 이 탈수가 이만 심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골 두 골 합하면 한 골 양이잖아요. 그러면 한 골, 두 골, 세 골, 네 골, 다섯, 여섯 골 중에서 한 골 퇴근 생산량이 감소했다는 거예요. 많이. 그러니 6분의 1이 생산량이 감소가 한 50% 줄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거는 결국엔 탈수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우리가 저 탈수를 잎에 탈수를 잡아내면 저것도 거의 똑같아집니다. 진주 쪽에서 맹물을 계속 잘 뿌리는 농가에는 이거는 같아졌는데 저쪽하고 이쪽하고 차이가 배로 나버리는 거예요. 저 뒤쪽에는 잎이 15cm가 나와요. 넓이가. 그런데 앞쪽에는 11cm, 12cm, 큰 게 13cm 나오거든요. 그 원인은 뭐냐면 뒤쪽에는 하우스 쪽에는 막혀 있고 저쪽에는 바람살이 좀 적게 오는 거예요. 저쪽에서 바람이 이리 불었든지 하여튼 바람살이 적게 온다는 거죠. 근데
앞쪽에는 바람량이 많아요. 그러면 하우스 전체 한 석동 전체가 그 집에 있는 게 앞쪽에는 잎이 작아. 뒤쪽에만 커요. 맹물을 뿌리고 열심히 해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측창 쪽에 여기 비닐을 제가 환기량을 줄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며칠 사이에 쑥 커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람살이 떨어지는 위치에 따라서 잎에서 탈수량이 다 제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며칠 사이 이렇게 큰 것도 또 며칠 사이 나빠지는 것도 아주 순식간에 일어나요. 예, 우리가 키운 게 지금 잎이 부드럽잖아요. 부드러우면 환기가 좀 되면 잎에 탈수가 많잖아요. 잘 시들잖아요. 우리 채소 종류 뭐 이런 거 심어가지고 그 찬바람 쑥 들어오면 금방 잎이 시들어 틀어지죠. 그거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좋았다가 나빠졌다 순간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걸 알아내는 방법은 잎을 요래 벌셔가지고 쏙잎을 보면 돼요. 쏙잎을 보면 이 쏙잎만 보면 다 나와요. 쏙잎 키가 지금 여기에서 지금 몇 cm 차이 나는 이거예요. 요거는 11cm, 큰 잎은 몇 cm냐면 16cm. 그럼 5cm 차이 나잖아요. 5cm가 차이 나면 안 돼요. 5cm 차이 나는 순간에 나빠져요. 5cm. 5cm 차이 나면 그 차이 난 양만큼 생산량 감소로 보면 돼요. 생산량 감소로. 그래서 잎 관리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비료분을 보면 아니 저기요. 이 예. 꽃대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는 이제 키우는 게 안 큰다고 그랬는데 그 방법이 또 꽃대 크게 해요. 아니 꽃대도 물론인데 꽃대가 나오면 이게 키우는 게 좀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분소수 들었습니까? 점정이야. 예. 중간에 한 개만 들었어요. 아니, 아, 중간에- 여기다 꽂지. 여기 한 가운데 여기. 중간에 2개 들었네요. 그러면 이쪽에 꽂는 이 시량을 체크해 보면 수분 32%에 이시 0.52 되거든요. 이시가 낮아요. 맞죠? 예, 비료량이 적어요. 그 비료가는 어느 정도 맞춰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은 쇼파대는 지금 그 내려가면 이시량이 또 더 떨어져요. 수분 32는 똑같은데 이시량 0.43 나오거든요. 52에서. 그럼 지금 내려가면 더 내려가면 수분 30 아래쪽 아래 수분이 늘어나요. 30에서 34로 늘어나고 이시는 0.42 동일해요. 온도는 19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바닥 다 내려갔거든요. 자, 수분 37%에 이시가 0.47. 그러면 전체 이시량이 낮아요. 네, 엄청 낮은 1.3 정도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비료 100평에다가 한 포를 뿌리면 0.8이 올라가요. 예, 10kg 뿌리면 10kg 뿌리면 여기 몇 평이죠? 이게 230평 정도. 230평이야. 200평으로 보고 5kg 뿌리면 5, 8이 40. 0.4가 올라가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비료 양이 많이 적어요. 비료 수치를 끌어올려야 된다. 비료 수치를 끌어올리려고 하면 이 수치가 100평에 1kg가 0.08을 보면 돼요. 이 시량 올라가는 걸. 기준이 100%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느 기준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때까지 시험해 보니까 이시 측정기를 했을 때 100평에 1kg가 미치는 양이 0.08. 그거는 어디서 그 노지하고 하우스 관수하고는 달라요. 노지는 100평에 20kg를 여야 0.8의 이시가 올라가는데 하우스에는 10kg만 여도 0.8의 이시가 올라가요. 그럼 1kg가 0.08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100평당 7kg를 여면 7, 8이 56, 0.56이 올라가요. 그럼 100평당 한 7kg, 여기는 7kg, 14kg, 약 15kg 정도의 비료를 관수를 해주는 게 낫겠다는 거죠. 하루에 한 번에 이어놓고 뒤에는 안 줘도 돼요. 한 번에 나눠도. 예, 한 번에 이어놓고 다음에 측정해서 줄여줄 때까지 두면 되죠. 여기도 토경인데요. 양액기가 있어요. 양액기가 있으면 뭐하냐고요. 측정기로 측정해서 수치를 찾아내야 되죠. 들어있는 양. 이게 세게 막
세게 올려야지 내 이식을. 예. 그래가지고 며칠 주고 그 다음에 측정치가 맞으면 그 다음에 맹물만 주면 돼요. 이게 먹는 양이 그래 많이 안 먹거든요. 양액기계는 미어갖고 물이 빠져나가지만은 양액기계도 우리가 이실을 같은 양을 줘놔도 잎이 요렇게 잎이 탈수가 돼가지고 약간 오물이 있을 때는 이실 안 먹어요. 맹물10일하고 연면10일 잎이 이들이들 잘 큰다 그러죠. 잘 클 때는 이씨가 뚝 떨어지고 다 먹어버려요. 며칠 전에 간 농가에 보면 1.5로 주는데 0.3이 안 돼, 이씨가. 그건 훅 다 먹어버리죠. 그런데 잎이 우리가 한기를 많이 시기가 잎이 요래 쪼물어지잖아요. 키가 작아지고. 그러면 비료를 안 먹어요. 우리가 비료를 줬을 때 먹어내야만 생산량이 늘어나는데 먹어내는 방법이 잎의 두께와 잎의 함수량이 있다는 거죠. 그 생산량이. 그러면 연면 시비하고 맹물 시비는 그 영향이 엄청나게 미치는 거죠. 그럼 지금 이 딸기가 며칠 사이에 훅 좋아졌는데 좋아진 게 또 갑자기 훅 나빠질 수 있어요. 왜? 탈수 때문에. 잎에 탈수가 일어나면 우리가 맹물 시비를 해가지고 갑자기 키워가지고 며칠 사이에 번질번질하게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번질번질하게 좋아진 사이에 토양 이시는 내려가겠죠. 비료는 줄어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비료를 공급을 적게 하고 또 좋아졌으니까 또 한기량을 늘려버렸다면 그 다음에 잎이 부드러우니까 탈수해서 더 쉽겠죠. 그럼 갑자기 또 훅 나빠져요. 나빠졌다가 또 앞에 좋아진 현상이 갑자기 나타나면 좋아지면 바로 티번이 와요. 순간적으로 타요. 어제 오후에 저 당진에 갔는데 논산 세종시 교육대 앞전에 왔다가 잘 키워놨어요. 잎이 큰 건 한 13cm, 뭐 큰 거는 약 15cm까지 있대요. 그러나 문제는 한 10일 전에 벼 탈곡 수확하고 좀 안 본 거죠. 그때부터 키가 5cm 줄었어요. 쉐입이 올라가 피어진 전개된 잎 자루 길이가 5cm 줄었어요. 그 5cm 줄은 게 잎이 이렇게 약간 굳어 있어요. 딱딱하게. 그럼 탈수가 됐다는 원인이거든. 그 현상으로서 어떤 현상이 되냐면 쏙잎이 올라오던 게 약간 탄 게 어디 확인했거든요. 왜 탔겠습니까? 탈수에 의해서 잎의 행동이 줄어든 거죠. 그럼 양의 이씨는 잘 먹다가 올라갔겠죠. 자기 정량대로. 그러면 물을 뿌리가 갑자기 또 그 사이에 살짝 좋아지면 훅 빨겠죠. 그러면 일액을 강한 농도 높은 걸 뱉어내는 거예요. 일액이. 그런데 이런 딸기가 일액을 뱉어내면서 그 비분에 의해서 우리가 잎이 타는 거와 동일하게 꽃몽울이 있지 않습니까? 이 꽃몽울이에서 이 뱉은 비료가 배에 들어가면 안에 숫꽃의 세포가 파괴돼요. 그럼 꽃가루가 없어지겠죠. 그것보다 더 비료가 많이 배에 들어가가지고 안에 세포가 파괴된 거 있죠. 그거는 아예 수중 자체가 안 돼요. 암꽃이 붙어 있는 자리가 세포가 비분해서 파괴된 거죠. 요게 일액을 뱉어낸 꽃몽울에 일액 뱉은 거 있잖아요. 그 비분에 의해서 안에 있는 세포가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럼 비료 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일액 뱉은 거는 꽃이 피도 안에 새카맣게 없는 것도 보시죠. 우리가 그 딸기 자체가 없어져 버리죠. 그거는 비분 뱉을 때 비분량이 더 많았던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여기 딸기꽃이 지금 피어 있잖아요. 피어 있는데 이게 지금쯤이면 시간이 11시 20분이면 지금 얘가 손을가 묻히면 가루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벌이 돌아다니면 벌 뒷다리에 꽃가루가 보여야 되거든요. 벌 뒷다리에. 꽃가루가 안 보인다 소리는 저 벌 보이죠? 요놈. 약간 묻어 있어야 돼요. 뭐가
약간이라도 아무도 있어. 안 묻어 있죠. 그러면 지금 아직도 꽃가루가 안 턱이 나오고 있거나 우리가 얘가 장애를 받아가지고 일액이 삭간 배에 들어가가지고 세포가 파괴됐을 수가 있다. 그럼 그걸 찾으려고 하면 또 어디 가면 되냐면 요 잎들을 뒤지게 보면 잎의 끝에 그 잎이 탔거나 안 탔거나 그걸 찾으면 돼요. 탄저예요? 이거 탄저입니까 뭡니까 이거? 얼마나? 아니 누군 묵은잎이야. 시들었구만. 잎에서 일액을 뱉어가지고 일액이 농도가 높아가지고 타는 수가 있어요. 이 아침에 일액을 갖다가 우리가 이 손에 묻혀가지고 손에 이래 받아가지고 먹어보면 되게 독해요. 엄청 독해요. 목이 떼꼬매 이거 못 먹어요. 그 우리 덜에 있는 풀에 있는 이슬은 떼 먹어보면 맛이 괜찮거든요. 덜의 풀, 덜 풀에는 있는 그 야생초에 있는 풀에 있는 일액은 떼 먹으면 맛이 괜찮아요. 달고. 그런데 우리 딸기에 있는 이파리에 있는 일액을 떼 먹었다면 엄청 독해요. 목이 떼꼬매가 재치기도 나오고 엉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딸기 잎에서 뱉은 일액은 그 pH가 6일 때까지는 괜찮은데 그 티분이 안 오는데 7월 때 올라갈 때 티분이 오더란 말이에요. 일액의 pH가. 그럼 일액의 pH는 왜 높아졌을까? 그거는 우리가 탈수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잎의 탈수. 잎의 탈수가 됐으면 잎에서 정상적인 일액으로서 회전을 할 때와 또 달라진 거겠죠. 한 번에 모디가 튀어나오니까. 그런 반복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탈수의 한 부분을 잘 찾아내서 관리하면 생산량이 딸기가 2배로 늘어나요. 그래서 황금얼롱꽃에서는 물을 뿌리라 그러는 게 우리가 탈수를 못 찾아냈을 때 있잖아요. 그것도 물을 뿌리면 공급이 된다는 원리거든요. 꽃가루에 지장이 없나요? 물 뿌리면 꽃에?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통영에서 3년 전에가 3, 4년 전에가 12월 달에 가니까 12월 20일에 가니까 딸기 잎이 그 500원짜리 동전 마트였어요. 그걸 가지고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부산 반려공판에 1등을 만들어주면서 생산량을 일반 농가에 2배를 늘려줬거든요. 매일 물을 뿌린 거죠. 그리고 여기는 그 논산지역은 우리 아랫역보다 그 좀 추운 지역이니까 12월 달에 우리 티분 안 하죠. 잘 자라잖아요. 그때 괜찮잖아요. 키도 똑같고 쉐이프의 키기가 12월 달 되면 똑같을 거예요. 아, 한겨울에 이렇게 물 뿌리면 냉해는 안 받아요? 우리 그때는 물 뿌릴 필요 없어요. 한수량이 잎의 수분량이 좋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연면 시비하면 돼요. 12월 달에는요. 예. 12월 달에 그 수분 부족하고 수분 부족하고 온도 떨어지면은 특변이 심하게 와요. 10월 달 얘기네요. 심하게 와요 여기도. 아 여기 그러면은 그때 이놈이 목국이 있다가 예. 목국이 있기 때문에 티본이 잘 발생한다고. 아 그게 이제 그 티본이 굉장히 심하게 와요 그때 저기. 그때예요. 온도가 낮으면은. 아 그 못 자라서 그래요. 못 자라서 그래요. 그 크려고는 하고 있는데 예. 못 커놓으니까 티본이 발생해요. 그러면 이제 그게 그 저기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뭐 칼슘 결핍이었잖아 그러지. 칼슘 결핍이 아니고 그런데 칼슘 결핍이나 그 모든 그 밀양에서 결핍이 온도가 안 맞고 습도가 안 맞으니까 발생할 수밖에 아니에요. 없고. 그러니까. 함수량이 아무리 함수량을 따지고 어쩌고 그러니까 아니 선생님 뭐 티분 낮추려면 온도가 낮고 습도가 수분이 없으면은 이걸 못 빨아먹지. 함수량이고 뭐고 일단은 온도하고 습도는 맞아야지. 수분은. 그래서 티분이 왔을 때는 참, 딸기가 열어 그 맞아야지 기본이지. 딸기가 열어 있을 때 티분이 왔으면 설탕물 뿌려주고 맹물 뿌려주면 금방 풀려요. 그 맹물만 뿌리면 딸기가 싱거워져요. 잎 두께가 얇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영양을 공급해주면 설탕물 뿌려주고 맹물 뿌려주면 그 너무 설탕물만 뿌려도 잎에 쌓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이 40에서 60 설탕양을 그 양을 잎에다가 함수량을 늘려주면 잎이 자라거든요. 자라면 잎에 있는 함수량이 보충되면서 그 티분이 풀려요. 티분이 풀는데
칼슘을 살포하고 잎에 맹물 시비를 그만큼 양을 안 늘려주면 뒷번이 안 풀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잎이 안 자라기 때문에 한 번에 영양을 그 비분을 많이 뱉어낸다는 거예요. 잎 두께가 비분이 많이 차 있다는 거죠. 자기처럼 소화를 시키고 계속 이동해야 되거든요. 회전해야 되는데 회전을 못하면 뒷번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건 결국엔 그 잎 함수량에 해당해요. 저온에 대해도 우리가 안 자라거든요. 저온이 돼도 안 자라고 잎의 함수량이 부족해도 역시 안 자랍니다. 행동을 적게 해요. 그러면 잎의 함수량 부족은 순간순간에 계속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양만큼 우리가 잎에서 하루에 한 번 정도로 물을 뿌려주니까 어지간한 건 다 시간 보여. 어떻게 해요? 예? 시간 어떻게 써요? 이제 우리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 말까지는 뭐 시도 때도 없이 해줘도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11월 달 되면 여기 온도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낮 11시부터 해가지고 오후 2시 사이. 그러면 잎에 물을 뿌렸을 때 환기를 적당히 눈썹 환기를 시켜주는 해제 날이 추워도 잎에 물을 말려야 돼요. 말려줘야지. 안 말리면 곰팡이라. 안 말리면 저녁에 잿빛이 오거든요. 예, 그래서 물을 뿌리는 거는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 생산량을 늘리고 이제 밤에 저온이 될 경우에 저온성 곰팡이 그거를 막아야 되거든요. 곰팡이 같은 거. 예, 그렇죠. 그거는 균이 많이 발생하는 시점에는 맹물 시비를 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근데 맹물 시비를 부득이하게 해야 될 경우 생기잖아요. 우리가 팁번이 발생하는 단계에 와버렸다. 그러면 잎의 함수량을 늘려야 되거든요. 그 지하부 함수량을 늘리면 또 지온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잖아요. 그 토갱 같은 경우에, 이런 토갱 같은 경우에. 그래서 잎에서 맹물을 우리가 고압 분무기로 살살 뿌려서 함수량을 늘려주면 얘가 힘을 가지고 일을 많이 해요. 잎에 있는 영양소가 뿌리로 가서 뿌리가 일을 하거든요. 근데 뿌리가 일을 하게끔 맹물 시비량을 늘려주는 거죠. 함수량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서 그러나. 잎 속의 물, 예? 잎 안에 들어있는 물. 그 부분 함수량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아니, 이적자 함수량을 100번 더 하시는 못 알아들었어 나는 뭐 예. 함수량이. 근데 아는 요게 사람 예? 아는 사람 아 그러니까 그래 함수량하고 예. 함수량하고 지금 저기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탈수하고 못 알아듣고 그냥 있으면 뭐 하냐고. 예, 그 지금 보세요. 함수량이라는 건 뭐라고 잎에- 설명하고 해야 알아들을 것 같아. 유튜브 공부를 좀 더 하시면 좋을 거고요. 요게 잎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침에 했을 때 우리가 싹 폐지가 예쁘거든요. 근데 낮에 우리가 환기를 시켜놓으면 오후 되면 살로 쪼버려져요. 그런데 이게 항시 이렇게 약간 쪼버려 있는 농가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누적이 돼가지고. 근데 이렇게 맹물십이라고 이렇게 풀려가지고 잎 이래 풀려가지고 예쁘게 됐잖아요. 이거는 뿌리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비분을 또 잘 먹어요. 근데 먹는 만큼 보충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측정을 해서 그 양을 조절해야지. 그 뿌리의 수분은 한 35%대를 유지해주면 좋아요. 35%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땅이 이거 약간 찰지다. 찰땅일 경우에는 그 한번 물을 주고 나면 물이 안 빠지잖아요. 이게 수분이 안 빠지죠. 그러면 이게 여기에 비료 공급하기가 그리 안 쉽거든요. 그러니까 항시 그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함수량 어느 정도 하고 비분을 찾아가야 되지. 없다고 해서 갑자기 늘리면 함수량이 늘려버리면 또 다른 요인이 나쁜 요인이 따라오거든요. 하나를 좋게 하면 하나 나쁜 게 따라옵니다. 하나를 좋게 하면 하나를 나쁜 게 따라옵니다. 꼭. 근데 그 따라온 걸 갖다가 피하는 방법을 또 찾아내야 돼요. 우리는 물을 뿌렸으면 잎이 생산량이 좋아졌는데 빠른 시간에 잎에 있는 물을 말려서 밤에 밤을 맞이해야 되는데 물 뿌리놓고 저녁에 안 마르는 상태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우리가 이런 잔해들 있잖아요. 우리 딸기 잎이라든지 이런 전엽에서 말란 거 이런 데서 그 영양소를 해서 곰팡이 핀다는 거죠. 그래서 저녁에는 이제 저온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낮에 물을 뿌렸을 때는 우리가 물방울 입자를 크게 하지 말고 잘게 이렇게 좀 미시한 거 있지 않습니까? 해오리라든지 우리 짝대도 좀 부드러운 물 뿌려가지고 물을 좀 말려서
그렇게 관리하시고. 지금 같은 경우 쿨러도 물 대도 잘 마르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마른데 그 단점은 지하부 함수량이 늘어나버려. 바닥이 토경일 경우에는 양액일 때는 바닥이 우리가 팽팽하게 뭐 갓바를 깔아놓고 있잖아요. 밑에 그 부직포를 깔았는데 우리 토경 같은 경우에 이 쿨러를 하면 좋은 점이 있는데 앞으로는 저온기로 가면 이게 바닥이 안 마르잖아요. 그걸 감안하셔야 돼요. 그리고 밑에는 바닥은 우리가 양액처럼 좀 뽀송뽀송하게 좋게 하고 잎의 함수량을 늘리가 하면 더 좋다는 거죠. 땅 예. 좋은 데는 상관없는 거예요. 예. 토경이 농사짓는 데 가보면 양액 한 사람들이 기계도 좋고 장비 좋잖아요. 그런데 호주머니 돈이 더 없어요. 토경 한 사람들은 호주머니 돈이 있는데 양액 한 사람들 제가 전국을 다녀보면 양액을 갖다가 많이 하는 사람은 10,000평까지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10,000평. 이제 죽겠대. 모종도 못 키고 모종값에다가 뭐에다가 막 들어가는 돈은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게 기계를 설치하고 계속 그 또 보완을 하고 보완하다 보니 장비력도 엄청나게 좋아지는데 생산량이 안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리적인 부분을 답을 풀어내는 게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천정에 저 선풍기 저기 달려있잖아요. 저는 그걸 양액 그 하우스 가면 많이 달아놨어요. 그 밤에 그걸 돌려버리면 잎에 탈수가 심해가지고 티번이 오면 감당을 못해요. 잎이 말라버렸으니까 함수량이 적겠죠. 그러면 적게 자라면서 그 일액을 뱉어가지고 티번이 와요. 티번은 순간적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토경은 이래 훅훅 나빠지는 게 좀 덜해요. 그리고 여기 양액보다는 잎 탈수가 적고 바닥이 있다가 보니까 그런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토경에서는 이런 그 측정 장비로 가지고 양액처럼 똑같이 기술력이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미약하다. 그래서 토경도 이제 이래 그 우리가 그 눈대중으로 맞추가 잘하는 분은 잘해요. 근데 그걸 수치로 측정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같이 공유를 하면 되는데 그분이 뭐 했는지 내는 뭐 안 했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비분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보통 보면 이게 그 농사 기술 잘 짓고 뭐 하는 분들 가보면 내는 뭐 아무것도 안 했다 그거든요. 뭐 조사해보면 다 나와요. 특히 사과 같은 거 비료 주지 말게 했는데 가서 측정해보면 농사 잘 짓는 분 비분이 높아요. 그 양 수치가 나온다는 거예요. 가을에 가면 0.5에서 0.8 정도 수치가 나오고 봄에는 1.0 정도 1.3 정도 이 시량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 딸기도 그 수치의 범주 내에 이어서 그 다음에 함수량을 맞추면 생산량이 늘어나요. 결국에 우리는 앞으로는 이제 딸기도 과학영농 쪽으로 가야 되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저 딸기 농사 지으면서 토양의 이 시량을 이렇게 기계로 측정해가 적석으로 이렇게 푸는 방법을 해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떡하지? 아직까지 교육받아도 돼요. 그럼 딸기가 그 농산 지형이 아주 오래된 지형인데, 그런데 농사 기술은 많이 이렇게 가르쳤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일어나는 걸 데이터베이스의 합리적인 방법을 조금 텀이 있다는 거죠. 그게 황금알랑법을 했을 때 딸기 잎은 1화방에서 15cm만 켜주면 생산량이 좀 늘어난다. 우리나라의 딸기 책자의 그 딸기 잎의 크기는 11cm, 12cm. 그 말은 딸기 잎 넓이 1.5cm당 딸기를 한 개 달면 12cm 되면 8개 따는 거예요. 근데 딸기 우리 농사 잘 지은 사람 가보면 13cm만 농사 12cm, 13cm를 만들어내면 딸기 농사 잘 지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11cm, 12cm보다 12cm, 13cm, 1cm 크잖아요. 약 딸기 한 개가 더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15cm까지 만들면 1화방에서 10개를 딸 수 있다는 거예요. 몇 그램짜리 얘기하는 거예요? 대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딸기 딸 때 이파리가 요만하냐 요만한 그 자로 안 재봤다는 거죠. 자를 딱 재보면 이 센치가 그리 안 넓어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지금 센치 나오는 게 10cm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에 그 다른 논산에 그 13cm 나오죠. 그럼 월등하잖아요. 13cm가 엄청 좋잖아요, 가보면. 근데 15cm 되면 13cm부터 월등히 나요.
처음에 그 한금을 농법을 가르쳐줘가지고 부산에서 15cm 딸기벌 사진을 찍어 제 얼굴을 가려요. 딸기 판장이 얼굴을 가려야 돼. 그 산청 쪽에 자라는 사람들이 21cm까지 키운다는 사람이 소문은 들었거든요. 딸기 판장이 넓이가 21cm까지 키운대. 그럼 우리 저 논산에서 지금 딸기 이파리 21cm 키워내는 사람들이 10명이 넘냐는 그 말이겠죠. 그 요소에서는 그 특이한 농법으로 아주 그 경쟁력이 있는 걸 만들어낸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지역에도 그런 완벽한 그런 농법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러자면 지금의 방법에서 탈출해야 돼요. 이시 측정을 해야 되고 비분양을 측정해야 되고 지금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물은 더 되면 줄 수가 없어요. 안 줘도 돼? 물? 안 줘도 되는데 비료는 줘야 돼요. 비료는 많이 줘야지. 예, 제일 밑에가 비료가 0.61이 있거든요. 그러면 뿌리가 저 밑에 안 가고 뿌리가 이 우리가 로타리 칠 때 밑에 비료가 제일 많아요. 뿌리가 저까지 안 갔다는 거예요.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럼 수분량은 38% 제일 많죠. 비료도 밑에 제일 많잖아. 수분이 많으면 비료 양이 적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요게 제일 밑에 간 게 한 약 30cm 정도 들어갔거든요. 흙골에서 비료를 찾아보면 수분 99%에 4.0이 비료가 나와요. 여기에는 말랐다가 그랬다가 하면서 자꾸 땡기 나와요. 그러면 요 자리에 비료는 4.0이 나온다. 요건 요 자리에 딸기를 심으면 바로 티판이 바로 타주고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던 이야기보다 여기는 비분이 엄청 축적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그 논농사를 안 짓고 딸기 농사면 매년 이렇게 지으면 요 자리에 비료가 계속 쌓여요. 이 자리에. 그럼 흙골을 내나 흙골이 맨날 된다는 거죠. 그럼 흙골에는 비료가 맨날 쌓여요. 근데 여름에 다른 작물을 할 때 흙골에 이 영향으로서 잎이 타기도 해요. 여름에는 그 하우스에 이시가 1.5를 넘어가면 잎이 타버려요. 근데 겨울에는 이시가 조금 온도가 낮기 때문에 함수량만 있으면 하우스 고추 같은 게 2.78까지 되게 토마토는 3.0까지 올리거든요. 다 계절마다 이 시량이 다르다는 거죠. 지금 우리 여기에도 장목반이 의논하시 가지고 앞으로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계속 적용시켜 알기 잎도 키우고 잎이 함수량을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계속 찾아내서 활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척창 이게 바람살 이래 떨어진 다음에 이중을 올려 가지고 반대를 넘긴다든지 하여튼 방법을 바꾸셔야 요 딸기들이 장일 안 입어요. 양쪽 딸기들은 지금 장일 입어 안 크잖아요. 탈수 때문에 그래요. 시들 잘 해놓고만 뭐. 예. 그러니까 이걸 온바란서로 이쪽 내리고 밖에는 저쪽 올리고 그래야지. 예. 처음에 심었을 때는 더우가 그렇게 못 하잖아요. 맞아요. 아예 안 여는 사람도 있잖아요. 많이 좋아져서 우리 비료 좀. 예. 이 가스를 빼내고 예. 일중은 3월달까지 안 올린다 그러던데. 예. 그래 했을 때 그 방법이 좋으면 그 방법 써야죠. 근데 이제 누구든지 이제 이 기술 좋은 걸 개발했을 때 서로 이제 공유를 해서 그 지역에 이제 상품이 질이 좋아지고 공동 발전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역이 뭐 공판장에 가서 가격을 계속 잘 받는다는 거죠. 여기는 그 공선 작업합니까 아니면 개인 출합니까? 공선장. 공선장이요. 예. 지금 다 이렇게 해요? 예, 공선장에 갔을 때 우리 딸기가 봄에 물러지는 거 있잖아요. 물러지는 게 가을에 이렇게 계속 겨울에 재배하면서 가리 함량을 토에 늘리거든요. 그러면 가리 함량이 많아서 물러져요. 그러면 봄에 연매 지배할 때 요소를 첨가하면 돼요. 물 500에 물 한 요소를 넣으면 더 물러지지 않나요? 요소를 넣으면 단단해지고 가리를 쓰면 물러져요.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보편적으로 요소 쓰면 그렇게 풋가일이 야물어요. 익은 가일이 물러요. 그리고 가리 성분이 많으면 회전율이 빨라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경험해요. 예. 가리를 쓰면 단단해진다고 맞아요. 하더라고. 예, 가리 쓰면 물러져요. 아, 가리 쓰면 단단해진다고. 배우길 그렇게 여기는 배웠어요, 그래요. 여기는. 어디고. 여기 다른 데는 모르는데 여기는 그래요. 네. 이 친구가 예. 오래전에 딸기에다가 가리 넣었더니 가리 넣더니 확실히 단단했다. 안 그랬어? 가리 쓰면 확실히 단단해. 여기는 다른 데는 몰라도 이 땅은. 아, 그저 땅 이제 성질도 아셔야 되는데 여기 땅은 그래. 그러면 네. 여기에 우리가 그 비료를 쓸 때, 네. 우리가 그 추비를 계속 쓰잖아요. 추비를 쓸 때, 보통 보면 우리가 추비 쓰는 게 인상가리 쪽이 많은 걸 쓰거든요. 근데 여기는 질소분이 높다니, 그러면. 한 농가 말을 믿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아니 그럼 여기서 농사 짓는데 그렇더라니까요. 전체적으로, 봄 되면 딸기가 무릅니까? 단단합니까? 물론 물러지시면 그렇게 하시라고요. 지금 우리 한금을 농법 회원들한테 다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다 단단해져요. 요소를 갖다가 물 한 말에 40g부터 해가지고 80g 늘리가도 되거든요. 그럼 80g이요?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가을에나 겨울에는 생산량을 늘리고 회전율을 빨리 하기 위해서 염화가리를 첨가하거든요. 골드 그린이나 골드 칼라의 60에다가 설탕 40에서 60. 이 말은 키를 갖다가 조절해야 될 때 60g 설탕 첨가하고 40g 첨가 키 차이가 조금 나요. 그리고 거기다 응애약 같은 거 섞어도 돼요? 괜찮아요. 예,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하면서 염화가리를 20에서 40 사이 그래 사용하면 20g, 40g 사용하면 잎이 약간 생산 양이 빠르면 약간 노란빛이 약간 돌아요. 딸기잎이 둥글고 두텁고 약간 연두빛이 돌면 아주 생산량이 늘어거든요. 그건 가리를 썼을 때 그 현상이 나와요. 그 질소분이 있을 때는 회전율이 더뎌요. 좀 더디 생식 기능 전환율이 좀 더디다. 잎에 있는 양수가 좀 더디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주기적으로 쓰면 잎 속에 보면 요 쉐잎이 나왔을 때 요걸 갖다가 심줄을 보면 노래져야 되거든요. 이게 그래 노랗진 않아요. 요 심줄 쉐잎이 요거 봤을 때 아침에 그늘에 요래 딱 사진을 찍어 확대해 보면 심줄이 노래야 돼요. 그러면 가리 성분을 가지고 있는 기고 지금 여기 잎들은 보면 가리 성분을 거의 안 가지고 있어요. 희다는 거죠. 그러면 그 가리 성분을 20에서 한 40g 더 첨가해 주면 딸기 생산이 빨라져요. 템포가. 잎에 있는 양수가 빨리 이동해요. 빨리 이동하면 생산성이 빨리 늘어나고 그리고 봄에 이제 딸기가 물러질 때는 가리는 사용하지 말고 그때부터는 요소를 첨가해요. 연면십에 잎에 요소 성분이 질소 성분이 들어가면 과실이 단단해져요. 그런데 가을에 딴 과일은 단단하고 봄에 딴 같은 시기에 딴 딸기는 무른 경우가 많거든요. 똑같은 온도 가을이나 봄이나 같은 위치에서 그건 뭐냐면 우리 토경이나 배지 내에 가리 함량이 높다는 거예요. 가리 함량이 높아지면 딸기가 물러져요. 끝이 우리가 껍질이 말랑말랑하게 물르죠. 따놓으면 금방 손자국에도 물러지고 그러죠. 그거는 질소 성분을 올리면 단단해집니다. 그 그린하고 칼라 그 성분이 뭐예요? 주 성분이? 주 성분은 인허가 낼 때 어디? 모리보덴하고 붕산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 그거는 주 성분일 뿐이고 그 부성분들이 그린은 성장용, 칼라는 생식용, 다량의 영상수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을 사용하면 딸기가 단단하고 맛있어요. 무겁고 그거 이렇게 겨울에 이렇게 시험해 보면 한 30cm 높이에서 한 3, 40분을 떨어뜨려도 딸기가 안 물러져 안 터져요. 정말 단단합니다. 그리고 계속 쓰는 농가들은 그 지역에서 공판장 가서 꼭 1등을 하거든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미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사용하는 거는 방법 농가 그리고 이 지역의 겨울 추위 때
습하면 맹물을 뿌리지 말고 연면 시비만 일주일에 3번씩 해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약하는 거랑 똑같이 약하는 약할 때 같이 쓰면 됩니다. 약할 때. 그럼 크게 어려운 건 없거든요. 그 딸기를 전국적으로 이렇게 돌아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꼭꼭 약한 사람은 보면 응애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다른 큰 재해 없이 수확을 해내고 그냥 병 생기면 약 처방한 사람들은 봄 되면 폭발하지. 장애가 응애를 키운 사람하고 근데 응애를 같이 공생하면 살아야지 안전 방면이 없어요. 응애를 키운 사람하고 예. 예? 응애를 잡은 사람하고 틀려요. 음. 아유 그 지금 말씀대로 뭐 이제 정생기 야감 응애를 키우면 사는 거고 예. 일주일에 만에 한 번씩 하면 양응애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맹물 시비를 있지 않습니까? 응애가 거의 기생을 못해요. 아 그리고 그 스프링클러로 물을 대잖아요. 예. 그러면 응애도 들을 거 아니요. 못해요. 못 올 거 아니요. 여기 애들이 그 합천에도 가면 우리 그 정도윤 이사가 토경을 몇 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 집에 가면 지금 이파리가 전에 한 9cm인가 그랬는데 한 달 전에 그래서 지금 그 집에는 잎이 한 14cm까지 5cm까지 거의 나왔을 거예요. 토경에서. 그럼 우리보다도 생산량이 많이 늘거든요. 이게 딸기밭에 가면 이게 벽해야 돼요. 옛날에 한 번 농사 잘 지내있잖아요. 그런 애처럼 잘 돼야 되는데 올해 그 딸기가 좀 적게 자라고 이게 잎이 좀 부족한 원인은 태풍이 일찍 비가 다 와버리고 늦게 비가 안 오면 그 대기습이 낮아요. 그럼 잎의 탈수 때문에 적게 큰 거예요. 지금 질문이 있는데요. 예. 이 씨를 지금 0.8로 두고 있어요. 예. 그러고 주워 먹고 남는 것이 예. 몇 정도는 돼야 돼요? 1.5로 남아있는 게 0.3밖에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다 주워 먹으면? 예. 그게 이제 그러면 연면 시비하고 수치가 예. 1.5로 줘도 0.3이 나왔어요. 측정을 했는데. 예. 그러면 이제 딸기가 다 주워 먹은 거 아니야? 예. 근데 배지하고는 좀 차이가 나요. 토경은 느리게 분포도가 돼 아 지금 있으니까. 배행 또 구슬 배행 얘기하는 거 아니요? 예. 0.8 그 이시를 넣는데 예. 뭐 배액 0.3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예. 뭐 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조금? 더 나오면 나쁜 거잖아. 더 나와야 된다는 거. 아니 그게 그럼 더 이제 줘야 되나? 그 탈수가 되고 그거 되면 네. 안 먹어가지고 그 높아져요? 거의 팔드가 뭐 7이나 8 있어요. 근데 잎에 그 맹물십이라고 연면십이라고 잎에 함수랑 맞춰 한기를 조절해주면 이 씨가 완전히 떨어져 버려요. 0.2, 0.3, 0.1로 뚝 떨어져 버려요. 다 먹어버려요. 근데 근데- 지금 이 투경 같은 경우는요. 지금 아까 제가 측정했을 때 몇 나왔어요? 이게 지금 여기 짧게 찍었을 때 예. 짧게 찍어야지 뿌리가 많이 안 내려갔으니까. 예, 그렇죠. 지금 이렇게 찍어보면 (0.47) 나와요. 0.47? 예. 그러면은 지금 뭘로 줘, 0.47이면 이씨? 0.8 나오지. 예? 0.8 줘? 이씨? 아니요. 0.6 넣었지. 올려야지. 올려야지 이제. 예. 이것은 지금 이게 어떻게 이게 질소를 어떻게 지금 많이 배액이 먹여야 돼. 볼수 그지? 있는 것도 예. 어떻게 잘 뭔 설명하면 질문을 현실에 아, 질소를 시가 먹이는 게 몇 아니고 나오나 그거만 보고 따르면 이건 지금 그거하고 삼요소가 같아야 돼요. 틀려도 그래도 질소 인산가리. 투경이니까 투경이 돼요. 아니 그러니까 예. 토경에 예. 적용하는 게 따로 있을 거라는 얘기지. 토경에 그 토경에 관비용 0.1을 관비용 줬는데 비료가 있잖아요. 이게 그걸 밑에 갖다 지금 쓰면 현재 됩니다. 누적돼 있는 그 이시가 비료를 몇 나와야 갖다가 되느냐? 썼을 때 그거 적용하는 키로. 게 틀리지 이제. 그럼 이게 어떻게 맞아야 되는 키로가 문제지. 5kg를 써도 비료가 부족하다겠잖아. 엄청 부족한 맞아, 거. 부족해요. 예, 지금 여기에서는 정도를 더 우리 넣어줘야 양에게 돼. 비하면 엄청나게 부족한 거죠. 14kg 비료로 얘기를 하면 14kg를 더 넣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예. 14% 동당. 14kg. 동당. 동당. 너 거의 230평 기준으로 해갖고 한다고 하면 14kg, 15kg를 더 줘야 한다는 예, 거예요. 15kg 줘도 얘가 예. 크게 이씨가 못 올라가요. 15kg를 어느 걸 15kg를 줘야 되냐? 동당. 전체 다. 100이지 한 번에 이렇게 뭐. 줘도 된다는 거예요. 양에 쉽게 양액을 얘기하면. 그러면은 예. 아니 여기 지금 몇 가지 조조해서 넣을 거 아니요? 어? 질산, 인산에서 몇 가지 넣을 거 아니요? 아 하나 주라는 것만 주고 있어 지금. 아, 그 지금 여기에 전체 다 키로수를 우리가 뭐 그 이렇게 양에게 쓰는 비료 있잖아요. 예. 그 키로가 예. 그 여기 가리만 넣어도 이 신이 올라가요.
가리만 써도 가리만 14kg로 올라간다고 이 이신 올라가는데 그러면 밸런스가 안 맞아가 그런 게- 장애가 네. 일어나. 그래서 그런 게 우리가 혼합된 거. 가리가 배예요, 배. 인산이 들어가야 되냐 가리가 들어가야 되냐 질산이 들어가야 되냐 그걸 맞춰야 된다. 네, 그래 요거는 양이라고요. 양. 관제용 비료로 들어가는 관주용 비료를 갖다가 약 그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한 15kg 정도여도 올라가는 수치는 많이 안 올라간다. 그리고 지금 요게 먹어보고 낮아진 거 있잖아요. 그 보충이 되고 또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방법으로 그 좀 며칠만 관리 잘하면 엄청 먹어내거든요. 근데 한 번에 그렇게 많이 주잖아요. 그럼 네. 얘네들이 이 씨를 지금 0.6을 낳는데 4.7 나왔잖아요. 0.47 나왔잖아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씨를 예를 들어 갖고 1.5로 낮다고 쳐. 네. 감비기니까요. 네. 양익기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얘가 확실하게 장애가 안 와요? 장애는 없는데 네. 계속 주면 비료가 이제 늘어나 버리죠. 한 번 주갖고 한 번 주갖고 우리는 그 고설 배지 같은 경우는 주면서 맞춰 올라갔잖아요. 그러고 근데 잘 이건 빠져요, 토경은 배수가. 한 번 맞추고 나고 나면 한참 가요. 네. 그러니까 계속 줘버리면 농도 올라가면 이제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겨울에 키가 작아지고 나빠질 때 이제 문제가 되겠죠. 키가 작아지고. 그럼 이제 지금 이 씨를 올리는 거는 적당한 시기인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 뭐라 그러죠? 겨울에 못 먹을 시기를 계산해야 되거든요. 함부로 올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서히 올라요 서서히 1.3 정도 바로 올려도 괜찮아요. 바로 올려놓고 줄여들면 되니까. 서서히 올리가 농축이 되게 너무 많으면 안 되는 거죠. 보통 보면 계속 얘가 뒤에 되면 늘어나 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나쁜 거지. 지금 한 번에 늘리는 거는 그 수치만큼 늘어나는 건 하등의 이상이 없다는 거죠. 한 번에 많이 올리도- 주고 나중에 줄이면 된다. 그렇지. 지금 우리 양에게도 저쪽에서 1.5를 줬는데 이 시 측정하니까 0.1, 0.2, 0.27 요래밖에 안 나왔거든요. 0.3이 안 나왔거든요. 다 먹었죠. 네, 다 주워 먹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번 주면 양이 늘어나서 천천히 이제 흡수되는 거지. 예, 배지하고는 다르죠. 그 부분은 내가 생각할 때 지금 이제 측정기 이시 측정기를 가지고 토양 이시 측정기를 가지고 네. 올려주다가 검사를 어느 정도 해야 돼. 파가면서 그 조정을 해야 맞지. 네, 맞아요. 조정을 그래야 맞지. 그거 기계를요 빨리 사고 싶은데 그거 놓고 가요. 집에 전화하면 새거 내려옵니다. 간단한 거 많은데 아유. 이 기계 말고 다른 걸 하면 오차 범위가 커서 안 되더라고. 그리고 외국에서 요만한 거 사온 거 있거든요. 요만한 거 중요한 거 사와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들고 오는데 버리라 그래요. 제가 그 농가 지도 가가지고 데이터가 안 맞으면 위험한데 그거 수치를 똑같이 기계 찌르거든요. 그건 편차가 너무 세면한데. 그리고 이게 센서 있잖아요. 접촉면이 안 좋으니까 이건 측정하면 거의 수치 안에 딱 들어가거든요. 기계 딱 누르면 이거는 버튼만 누르면 거의 찌르면 두 개 기계를 꽂아 하면 거의 같아요. 그럼 0.0 몇에서 조금 차이 나는 거는 무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 조그마한 것들은 이게 편차가 너무 심해서 그리고 그 약이나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네 나는 어떻게 생겼나 아 약을 있어도 저 기계가 있어야 안 나. 그러니까 그래야 연면 이걸 시비는 따라가지, 저거 없으면. 연면 시비 해놓 연면 시비 하면 거의 맞아 연면 시비 연면 시비하면 지상부에서 힘을 땡기면 좋아지는 거는 100% 좋아집니다. 그럼요 문제는 좋아지고 나면 밑에서 보충을 안 해주면 그 양만큼 또 유지가 돼갈 뿐이다. 저거 토경 같은 이파리 경우는 보고 결정해. 흙이 많이 있으니까 이파리 보고. 빼먹어도 좀 관계없는데 이파리 보고 쭈뼛 보고. 양액 같은 경우는 측정하면서 그 데이터를 같이 몰아가야 돼요. 하여튼 지금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금 아침에보다 잎이 많이 오는 걸 오므리 버렸죠. 그죠? 잎이 지금 요렇게 오므리 버렸잖아요. 오므리 있다는 소리는 요렇게 오므리 있거든요. 오므리 있다는 거는 잎의 탈수량이 그만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요렇게 지금 요런 것들 많이 오므리 있거든요. 아니 아침에 예, 오므리 가지고 탈수가 되고 있어요. 탈수가 돼서 그러면 안 좋은 거 이게 오므러지면 예, 요렇게 아침에보다 요렇게 오므리 있거든요. 그 오므리 있다는 소리는 탈수가 됐다는 소리거든요. 아, 그럼 그럼 함수량을 잎에 수분이 빠져나갔다 줄여야 이제 육안으로 볼 때는 예. 그게 이제 그래서- 오므려진 상태가 탈수고 예.
그러니까 이제 함수량이 이제 유지를 해주면 여기 펴져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알리 키웠기 때문에 부드럽기 때문에 더 탈수가 심해요. 그러면 저 함수량을 잘 맞춰줘야만 요 키가 같아지는 거죠. 그 안에 쏙잎 키가. 그래서 쏙잎 키가 줄어들면 다음에 티뿌이나 다른 현상에 돌아갑니다. 그래서 잎의 함수량은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 이 시량이 낮기 때문에 비군을 더 주는 게 좋고. 대표님이 책자는 없어요? 교재는? 교재에 없어요. 유튜브에서 공부하면 되죠. 강연의 내용은. 유튜브 예. 그러니까 지금 요걸 갖다가 우리가 쉬운 거랑 확실히 틀리잖아. 젊은 분들은 이거 기록하는 기록지를 개발해 가지고 그 알기육묘 직거래 장터 그 밴드에 가보면 쭉 내려가 보면 그 표가 있을 거예요. 기록하는 기록지를 개발했거든요. 그럼 요 상태를 갖다가 그 기록지에 기록을 하면 함수량이 부족해서 키가 작아지는 게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요거는 뭐냐면 큰 잎 자루 길이, 그죠? 요게 16cm. 그러면 요 안에 나오는 쉐입 자루 길이를 재면 되거든요. 재면 요게 줄어든 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잎의 탈수량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티뿌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안에 쏙잎 있지 않습니까? 요 아침에 해 뜨기 전에 쏙잎이 요래 살짝 피어지려고 하는 거, 잎을 사진을 찍어 확대를 보면 잎 끝에서 그 우리가 진한 진녹색이 심하면 그 비군이 높다는 소리고, 진녹색이 심해지면 잎에 탈수량이 많았다 소리고, 키가 줄어들어도 잎에 탈수량이 많았다 소리고, 그리고 잎이 나오다가 뒤로 꺾이거나 이렇게 까베기가 돼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순간에 그 탈수나 저온으로 인해서 잎 여기 연맥 힘줄이 안 자랐다 소리거든요. 그러면 요래 뒤집어지고 까베기 돼요. 그렇기 때문에 딸기는 겉잎만 보지 말고 이렇게 싹 벌셔가지고 안에 잎 자루길이 하고 잎을 모양을 정말 잘 관찰해야 돼요. 그 관찰하는 뜻이 요게 나오면서 이렇게 쭉 올라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길게 쭉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올라오자마자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함수량 부족이에요. 올라오면서 뒤집어지고 키가 작으면 결국은 티뿌이 온다는 걸 전제 조건이거든. 이게 전작기 시간 동안요. 이게 수분 함량이 땅속에 물고 있는 것이 35%를 계속 유지를 해줘야 돼요? 35%에서 한 45%가 제일 좋습니다. 전작기에? 예. 근데 이제 우리 땅이 밑에 이게 너무 많이 습을 물고 있는 땅은 한 45%가 35% 유지해가지고 이 하우스 내를 좀 건조하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습을 지금 예. 우리가 점적으로 되다 보니까 예. 여기만 습하고 이 밑에 바닥은 물이 안 가니까 먼지 나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선생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물을 뿌려갖고 수분을 전체적으로 올려주라는 얘기잖아요. 그 질병이 또 동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 습을 안 올린 게 유리하죠. 그러면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 잎에 맹물 시비할 때 약대로가 해가지고 바닥에 땅바닥에 흙골에는 습을 올리지 말고 그 우리 베드 같은 경우에는 좀 습이 있어도 뭐 베드에는 큰 장이 없잖아요. 지금은 상관없잖아요. 지금은. 근데 지금 추울 때 요거 지금 바닥에 습 올릴 뿐뭐 겨울에 문제 되겠죠. 안 마르니까. 겨울에는 이제 더군다나 이제 수막을 돌리잖아요. 예. 자체 습이 조금 많아. 그렇죠. 예, 그걸 수막을 대비해 돌릴 가지고 때는, 여기를 좀 바닥은 건조하게 좀 하면서 잎의 함수량만 맹물 시비에 늘리는 게 좋겠다는 거죠. 그 쿨러도 살짝 되는 거 진짜 살짝. 예, 그것도 합니다. 그 1분에서 3분 사이에 살짝 돌려주는데, 그래 하면 요 쿨러 그 헤드 있잖아요. 저기에서 낙수 방지가 있어야 뒷물이 안 떨어지는데 여기서 뒷물이 쫄쫄 떨어져 가지고 요 고래 물이 차요. 그거에 낙수 방지를 안 했어요. 예, 낙수 방지를 붙여 가지고 물 돌릴 때 착 돌고 그다음에 뒷물이 안 떨어져야 돼. 그렇게 하면 쿨러가 최고입니다. 시간도 절약되고. 낙수 방지. 예. 이거 하면서 무인 방제 그 사업까지 같이 해야 하거든요. 무인 방지 달고도 다 뛰지 마 되지. 그렇게만 해도 무인 방지 다 뛰는 것도 돈만 영천에 때문에 요즘 날씨에 지금 빨리 회복시켜야 되기 때문에 2분까지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그 11월 5일인데 근데 지금부터 온도가 자꾸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횟수를 줄여야 돼요. 농구도 한 번은 예. 그지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시가 났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하면 비분이 급격히 떨어져요. 좋잖아요. 저 형님 또 했잖아. 같이 넣어야지. 예. 지금 조금만 더 연면 시비하고 맹물 시비를 해버리고 영양 먹이면 비분이 여기 토양에 이 시가 뚝 떨어져 버려요. 한 방에 쭉쭉 먹어 나가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간에 여기 비분 양을 올려줘야 되겠다. 토양 이 시량을 올려야 돼.
그럼 그 양이 저 물, 여기는 200, 저 물만 두더라고. 뭐 30평 하는데 200평 치더라도 그 7kg 정도, 2014kg는 한 15kg 정도를 공급해 주는 게 관수형 비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나가요 더경훈님 기술병. 아, 이감장 되죠. 수고하셨습니다.